김용란의 책으로 보는 세상.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유진 오닐의 지평선 너머입니다. 유진 오닐은 극작가로는 미국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2020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은 미국 시인 루이스 글릭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희곡으로 193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유진 오닐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루이스 글릭은 그 받은 상금으로 자기가 사고 싶었던 집을 사고 싶다고 했는데요. 유진 오닐 또한 그 받은 상금으로 북캘리포니아 댄빌이라는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 도교에 심취해 있던 셋째 부인에 의해서 집 구조나 대문, 실내 장식, 정원까지 아주 특이하고도 음침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악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처라고 해야 할까요? 158에이커나 되는 그 집안에 남편을 은둔시킨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의 술, 담배뿐만 아니라 방문객까지 끊게 하면서 그를 글 쓰는 일에만 전념시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마약 중독자 어머니, 또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형, 또 자살한 첫 부인과 자살한 장남, 정신병자인 둘째 아들, 자신과 연배인 배우 찰리 채플린과 결혼하는 바람에 죽을 때까지 의절하고 지냈던 사랑하는 외동딸, 그리고 죽은 손자. 이렇게 오닐에게 환경적으로 주어졌던 삶은 한마디로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일까 그는 평생 비극만을 다뤘는데요. 그런 그를 평론가들은 현대 작가 중 가장 음울하고 비관적인 작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비극만이 운명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인생을 보다 깊게 이해하도록 일깨워준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비극을 자신의 운명으로 알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이민자였던 오닐의 아버지는 갖은 고생 끝에 몬테크리스토 백작 연극의 주연 배우로 성공은 했지만 가족과 돈에는 몹시 인색했습니다. 남편의 공연 스케줄을 따라 값싼 호텔로 전전하던 어머니는 1888년 뉴욕의 브로드웨이 43번가 호텔방에서 유진 오닐을 낳았습니다. 오닐을 낳을 때 통증을 줄이려고 맞은 모르핀은 그녀를 일생 올가매어서 그녀는 일생을 마약 중독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닐을 평생 괴롭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했다가 퇴학을 당했던 오닐은 남미와 뉴욕을 떠도는 풍랑을 헤치며 거친 선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린 수용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던 그는 결핵으로 요양소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극적인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15개월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 모든 고전과 현대 작품을 섭렵하면서 책 속에 빠졌다가 미국 최고의 극작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는 60여 편의 희곡을 남기고 단 한 번 받기도 힘들다는 퓰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했던 타고난 작가였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은 연극이라던 셰익스피어의 맥을 이어서 훌륭한 극작가로 탄생한 것입니다. 특히 그는 죽기 전 알코올 중독으로 마비된 손을 가지고 눈이 새빨갛게 붓도록 울어가면서 자전적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관계를 연민으로 화해하도록 시도한 밤으로의 긴 여로는 그가 죽은 후 또 한 개의 퓰리처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그 작품의 마지막 전부를 바쳤지만 너무도 괴로웠던 탓인지 그 작품은 자신의 사후 25년 동안은 발표도 하지 말고 무대에도 올리지 말라고 간곡히 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자 바로 공연된 그 작품은 엄청난 흥행과 함께 그의 최고의 작품으로 각광받아왔습니다. 그에게 처음 퓰리처상을 안겨준 지평선 너머는 미국 작품으로는 처음 브로드웨이에 올려진 미국 연극사에 아주 의미가 있는 희곡입니다.
그동안 연극에 관해서는 영국의 열등의식을 가졌던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었고 미국 브로드웨이 역사를 새로 썼기 때문입니다. 작품 전체에 흐르는 낭만과 문학성 짙은 3막 6장의 비극은 숨쉬는 대화 마디마디로 희곡이 생소한 사람일지라도 책에서 살아나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생한 감동을 맛보게 됩니다. 책으로 들어가 봅니다. 앤드류와 로버트는 남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농부의 아들들입니다. 마치 흙과 결혼한 것처럼 흙을 사랑하는 형 앤드류의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반면 책만 읽는 문학 청년인 동생 로버트의 꿈은 수평선 넘어 자유롭고 신비한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동생은 자기의 꿈을 위해 먼 바다로 떠나기 전날 형과 좋아 지내는 루스에게 그동안 자신이 그녀에게 품어왔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의 시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좋아했던 루스도 자신이 진정 사랑했던 사람은 로버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로버트는 바다로 가지 않아도 꿈이 찾아왔다고 믿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대신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오히려 충격을 받아 홧김에 바다로 떠납니다. 세 사람의 순간의 선택은 운명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잇단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모두 자신들이 꾸어온 꿈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결혼한 후 한 달도 되기 전에 벌써 후회하기 시작한 루스는 남편의 무능력과 가난에 지쳐서 자신이 진정 사랑한 사람은 로버트가 아닌 형 앤드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땅을 사랑하는 그가 빨리 돌아와서 그동안 로버트가 잃어버렸던 땅을 찾아주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자신의 남편에게 실토합니다. 병약했던 로버트가 폐병으로 죽어가던 날 바다에서 살아가지만 한 번도 농사일을 잊은 적 없던 형은 8년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생은 유언하기를 형은 루스와 자신이 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며 괴로워합니다. 앤드류를 본 루스 또한 더 이상 자신이 기다린 사람이 그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은 희망 없는 먼 세계를 방황합니다. 유진 오닐의 아버지는 평생을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버지의 공연을 따라 전 미국을 누비던 오닐이 본 것은 그 극의 배경인 망망한 지중해였습니다. 그런 무대에서 성장한 탓이었을까요? 그는 바다를 끔찍이도 사랑했습니다. 항해 연극만도 6편을 쓰고 그가 살던 방에 들어가 보면 배의 그림과 배의 모형 그리고 배에 관한 서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천정과 벽은 온통 푸르른 바다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지평선 너머의 영어 제목은 Beyond the Horizon입니다. 호라이즌이 지평선도 되고 수평선도 되지만 오닐이 살아온 배경을 안다면 어쩌면 수평선 너머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책을 덮으며 운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책 속의 세상에서는 자의반 타의반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를 택하고 한 가지를 버리는 자유로운 선택이라고들 합니다. 빌어먹을 호텔방에서 태어나 호텔방에서 죽는군. 유진 오닐은 이러한 마지막 대사와 보스턴 호텔 침대 위를 마지막 무대로 한만턴 그의 생애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극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데 커다란 공을 세우며 연극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습니다. 그의 작품들이 오늘도 세계 곳곳 무대 위에서 절찬리에 연장 공연 중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